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A프로젠 한번 다뤄볼 건데, 일단 A프로젠이 금요일날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종가를 마이너스 10%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A프로젠이 더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외치고 있냐라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일단 A프로젠이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빚이 그냥 많은 기업이다라는 게 아주 포인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캠의 사례에서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엔캠이 빚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다라는 걸 제가 한번 짚어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여기 때마침 딱 비교를 해놨네요. 지금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은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인데, 엔캠이 이렇게 주가를 그러니까 13만 6천 원인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부각됐었냐면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이 주장이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처음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을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 에코프로머티도 대표적인 IRA 관련 수혜주인데, 같은 테마라면은 어느 정도 차트가 흐름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지금 됐어요?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상승을 꽤나 잘 하면서 1월 11일까지는 IRA 관련 수혜주에서 올랐구나라는 말이 조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엔캠은 계속 올라가는 동안 에코프로머티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엔캠 이렇게 신고가 갈 때 지금 이게 아주 특징적인 캔들인데 25% 정도 지금 엔캠 상승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머티 마이너스 9%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 이후로도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에코프로머티가 한번 돌려주는 흐름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돌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추세가 쭉쭉 떨어지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에코프로머티랑 엔캠이 정확하게 차트가 일치하지 않는, 엔캠은 이렇게 올라갔고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꺾였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게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오른 게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갚아야 될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CB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 상환우선주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엔캠이고, 시가총액이 1조 당시에 갚아야 될 돈이 대략적으로 3천억 이상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를 올리면서 우리가 지금 빚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덮쳐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차마 말할 수 없는 내용,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빚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변명을 했어요?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갑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풍문을 퍼뜨리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이제 펄이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핵심적인 요소가 A프로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A프로젠도 AP063 유럽 임상 3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펄을 하나 띄웠습니다. 재료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재료를 지금 띄우면서 주가의 상승을 최근에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핵심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빚이 많아서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엔캠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이 전환사채, 이 빚이 많은 것이 얼마나 무섭게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엔캠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엔캠은 13만 6천 원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A프로젠과의 차이는, A프로젠은 위에 구간에 좀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만 8천 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쭉 매물대가 있는 A프로젠이기 때문에 미친 상승 흐름, 그러니까 신고가까지 쭉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위에 열려있는 구간이 꽤나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A프로젠이 도대체 빚이 얼마나 많길래 빚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금감원 공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사업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분이 리픽싱 된 거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하고, 일단은 지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빚을 다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빚이 얼마가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이 구간 동안에 빚이 1,900억 정도가 있다라는 게 여기 지금 총액으로 확인이 좀 되시죠? 이 보시면은 평단가가 얼마냐면은 1,000원 그리고 1,300원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400억, 200억 합쳐서 요게 600억 물량이고 500원짜리 물량이 또 6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00억짜리 물량이 있긴 있는데 9월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빼놓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1,200억짜리 물량을 평단가가 이렇게 높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1,100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꼭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채꾼들한테 빚을 빌릴 때는 이 1년 기준으로 연에 120%
120% 정도 수익률을 챙겨줍니다. 그러면 아까 1,100원이라고 하면 120%의 수익을 안겨주려고 하면 수익 자체가 얼마죠? 1,320원이다라는 얘기고, 이거랑 이거를 더해야지만이 목표가가 나올 수 있겠죠? 2,420원이다라는 얘긴데, 2,420원 이상까지 상승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200억을 덤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1,200억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3,800억 정도. 그러면은 3분의 1에 가까운, 자기 몸통의 3분의 1 가까이를 상장해서 덤핑을 하고 팔아먹고 나가려면은 2,420원에서 팔려면은 그보다 주가를 훨씬 더 빡세게 상승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2,420원이면 어디예요? 여기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A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감사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냐가 좀 중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월 5일날 이렇게 골파기가 나오면서 마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 마냥 행동을 했었는데, 이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이때 그래서 제가 이 다음날에 뭐라고 보내드렸냐면은 3월 20일날 제가 A프로젠을 134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요때가 3월 20일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요때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AP064 인상 삼성 유럽 승인 기대감, 요건 하나의 재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감사보고서 제출했고, 기준봉 3분의 1 구간에서 제가 타점 안내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12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고 2월 4월만 1200억 규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A프로젠 매도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A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일단 하나의 시나리오는 세웠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세웠어요? 주가가 한번 빡세게 상승할 수가 있다. 어디까지 한번 빡세게 상승할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요 4,000원대 구간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는 세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식의 100%는 없다 보니까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슬슬 매도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요, 이 영상이 게시되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20분짜리를 찍게 되면은 또 20분에 걸쳐서 편집하고 20분에 걸쳐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최소 1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는 것만큼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4674-9671번으로 A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도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내가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 매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실 분들은 A에다가 1억을 같이 적어서 4674-9671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방까지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런 어떤 하나의 패턴이 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멀쩡하게 잘 있던 주가를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지지를 받던 주가를 다짜고짜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매집을 진행하는 게 훨씬 가격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4,500원에서 6,000원 구간에서 매집하는 것보다는 주가를 일단 내려놓고 아래에서 매집하는 게 더 훨씬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재를 띄우거나 해서 주가를 한번 하락을 시킨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특이점을 발생시키고 올라탄 다음에 슈팅을 준다라는 말씀이고, 이 웰바이오텍의 사례가 아주 전형적으로 진행된 사례라서 제가 이 웰바이오텍을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웰바이오텍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렇게 한번 밥그릇 패턴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요 후반부만 빼면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딱 여기까지 A프로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슈팅이 나오기 이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A프로젠도 이런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빚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8월 달에 이 물량을 팔고 튀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팔고 튀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공시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거래소 공시 들어가 보시면요, 23년도 8월 달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추가 상장 이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웰바이오텍 1,300만 주 정도를 언제 팔았어요? 8월 4일 날 상장해서 팔았는데 1,500원, 1,100원 확인이 되실 거고, 평단가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00원이라고 하면 이자를 내가 아까 몇 퍼센트 쳐준다고 했죠? 120% 정도 쳐준다라고 하면 1,200원 곱하기 120%면 1,440원이고, 이걸 여기다 더해야 되니까 2,640원 위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2,640원 위에서 지금 팔았습니까? 이때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왜 그러냐면 8월 4일이 이 캔들이기 때문에 이때 상장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거래량을 만만치 않게 터뜨리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인데, 이런 구간에서 팔고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눈치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거래가 정지되어 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웰바이오텍처럼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웰바이오텍보다는 훨씬 좋은 회사긴 하지만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패턴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채 물량이 해소되는 지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팔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딱 1년선에서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슈팅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 있었던 4,600원에서 6,200원 사이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먼저 매집했던 물량을 끌고 온 물량을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어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보통 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웰바이오텍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먼저 본인들이 끌고 온 물량으로 고점을 찍어놓고 본인들 물량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내리는 구간에서 사채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쭉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A프로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24일까지가 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패턴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일단은 이건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일 뿐인데, 먼저 주식을 상장해서 팔아서 계좌에 분산을 시킵니다. 이렇게 계좌들을 분산을 시킨 다음에, 왜 그러냐면 주가가 상승하자마자 전환사채를 팔고 튀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전환사채를 상장해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계좌들을 바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여기서 이자를 챙겨줄 수가 있겠죠. 사채 이자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시나리오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자, 우리가 이 A프로젠이 미친 상승 흐름이 있고 나면은 우리가 슬슬 다시 한번 모아갔으면 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릴 건데, 이 XR 관련 종목이 최근에 피롭틱스를 알고 계시죠? 이 피롭틱스가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이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XR이 주기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테마 순환매가 돌 때 삼성이 주요 고객사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피롭틱스처럼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 이 종목이 이렇게 뜬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선 부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